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돌아보면서 시장 힌트를 찾아보는 오프 더 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LS증권 투자전략팀의 황산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천하제일 해주대회가 옆 방송에서 저희 그렇죠. 방송이긴 한데 이제 옆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저희도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죠? 저도 어제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는데 저희한테 닿은 댓글은 이벤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감사한 응원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댓글은 아니고요. 저희 천하제일 해주대회 쪽에서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저도 이제 종목 하나 골라서 참여를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끼리도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를 픽하신 이제 이병근 연구원님께서 지금 매우 기뻐하시는 상황이시고 반면에 지금 수익률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슬퍼하시는. 그렇죠.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데 앞으로 좀 이런 재밌는 컨텐츠도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셔서 저희 다음 주 이번에 오늘 올라가는 영상 댓글 아무도 안 달아주시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럴 리가 저희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벤트를 한번 제 사비로라도 해야 되는 건가? 네. 저희는 사실 뭐 응원 댓글도 정말 감사하지만은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매우 감사하게 답변도 드리고 할 의지가 뿜뿜이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주도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참 이벤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많았죠. 뭐 FOMC부터 해서 뭐 거의 또 하루가 다르게 트럼프도 많은 말들을 쏟아냈었고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20일부터 한번 맞습니다. 보도록 하시죠. 네. 3월 20일에는 이제 조건부 파월의 풋 미증시 안도랠리라는 제목으로 시황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이날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날에 20일에는 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당일이죠. 그래서 FOMC 이후에 좀 이제 지금 시장이 FOMC를 도비시한 동결, 그러니까 동결이지만은 좀 도비시한 판단을 줬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좀 하락폭이 컸던 빅테크들 중심으로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 풋이라고 쓴 것도 연준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안도 랠리를 펼쳤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서 정책금리를 연준이 동결을 한 건 알겠는데 이제 QT의 속도 조절이 들어갔다라는 코멘트를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QT 자체는 알겠는데 QT의 속도 조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연준의 판단을 볼 때 물론 금리를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주목하시는데 그와 함께 이제 연준의 주 도구 중 하나가 이제 양적 완화와 양적 긴축을 활용한 좀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좀 시장의 경기를 부양시키고 아니면 경기를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QT는 이제 QE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반대말로 이제 양적 긴축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양적 완화가 연준이 이제 채권이나 이런 금융 자산들을 사들이면서 그 사들이는 대가로 돈을 지불할 거잖아요. 그 한마디로 시장에 돈을 넣으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QT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로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그러니까 보통 연준은 채권을 사니까 채권의 만기가 되더라도 이거를 롤오버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자산을 줄이면서 유동성을 좀 더 마르게 하는 시장에 마르게 한다 나쁘게 표현한 것 같긴 하지만은 시장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연준이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의 방향성이 시장으로 가면은 이제 양적 완화 QE인 거고, 이제 돈의 방향성이 이제 다시 정부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QT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아니라 연준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구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화폐를 만들잖아요. 돈을 찍는데 이 찍은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찍은 돈을 그냥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배분할 수 이제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발행한 화폐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시장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했으니까는 이제 2022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QT가 시작됐거든요. 이러한 QT를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뜻은 현재 시장이 좀 이제 양적 긴축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줄여 나가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흔히 긴축이라면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제약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임으로써 뭐 대출 환경도 좀 안 좋아지고 아니면은 좀 물론 이제 그 반대로 물가가 잡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노리면서 긴축을 했던 건데 양적 긴축을 이러한 부분들 속도를 조절한다는 뜻은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는 그렇게 한마디로 좀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시하다라고 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도비시한 동결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는 동결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명이 되면서 도비시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한 답변으로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재무부의 재정 상황이나 뭐 이 양적 긴축을 하면은 이제 지급준비금, 은행 단위 지급준비금도 있고 다양한 영향이 있지만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을 빨아들인다. 시장 유동성이 마른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좀 도비시하게 해석이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1일에는 안도렐리가 빠르게 식어버린 안도렐리 기술주 재차 부진이라는 죄송합니다. 네. 그냥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안도렐리가 빠르게 아주 되게 실망하셨나봐요. 그렇죠. 너무 빠르게 식어버려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FOMC가 도비시하다고 해석했었는데 이게 왜 도비시한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안도렐리가 빠르게 식어버린 부분 중 하나는 연준이 왜 도비시할까라고 보면은 경기가 안 좋나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FOMC에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날 이제 연준이 경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고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조명을 하면서 어쩌면은 자신감 있는 안도렐리가 아닌 안도렐리를 이어가다가 아닌가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여지들을 많이 남겨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액센추어가 이제 좀 급락을 하면서 좀 IT 부분에 있어서 좀 투심을 좀 위축을 시키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액센추어의 실적 발표에 따른 도치 리스크라는 언급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액센추어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IT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이고요. 이제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도 좀 이제 IT나 아니면은 이러한 어쩌면은 IT 전환, 디지털라이제이션이죠.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매출의 8% 정도가 이제 이런 정부형 매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도찌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도찌는 일론 머스크의 주도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효율화를 주도하는 효율 기관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지금 이제 정부 효율화의 일환으로서 연방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는 도구로서 쓰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해고를 한다던가 필요 없는 인력들을 또는 이제 가장 빠르게 이제 줄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은 사실 컨설팅을 해줬으니까 아니면은 당장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줄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액센추어나 아니면은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딜로이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이트에 보면은 도치 트래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일론 머스크가 도찌에서 홍보 차원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도찌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기관들을 보기 위해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교육 기관들도 많이 타겟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경기에 충격을 주고 있던데 하여튼간 이제 도찌가 도입되면서 이런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T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좀 줄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찌 리스크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TMI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번 자료도 썼거든요. 예, 도찌를 또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제가 도찌를 일종의 케이스 스타디처럼 그 과거 클린턴 정부 때, 그러니까 1993년도에 옛날이죠. 그때 있었던 정부 혈부가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NPR이라고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인가 그 NPR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 포인트 중 하나는 이제 N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턴 정부의 고어 부통령을 주도하에 약 한 7년 정도 이루어졌던 정부 효율화 과정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때 이제 효율화의 과정 속에서 됐던 게 IT의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93년도에 미국 가계의 컴퓨터 보급률이 20%였어요. 한마디로 쓸 사람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NPR 이후 2000년 초반에 컴퓨터의 가계 보급률이 50%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에는 NPR이 주도한 IT 전환의 타겟은 정부, 공무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라 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면서도 가장 넓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적인 집단이 기술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 네, 기술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딸려 있는 밸류체인들 단으로 이러한 기술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술의 확산을 좀 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찌를 본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뭐 이런 재정 감축을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려고 있잖아요. 그 대안이 바로 AI랑 자동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도찌라는 이러한 부분들의 등장이 이제 IT만으로, 그러니까 디지털화만으로 좀 이제 효율화에는 제한이 있었던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AI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한 번 더 상방을 열어주고 기술적인 상방을 이런 부분들이 또 AI 확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테마틱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AI 확산의 이제 AI라는 게 어찌 보면은 AI의 제약 중 하나가 수요단을 좀 찾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뭐 챗 GPT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수요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 고려 포인트로 AI 확산이나 아니면은 이용의 뭐 증가, 뭐 기업 단에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도찌의 등장이 이러한 계기 중 하나이지 않나 라고 보고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정부 효율화 기관이 등장을 할 때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인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사실. 딱 두 사례가 있던 건데 그게 NPR이랑 도찌인데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략 자료 56페이지인가 있거든요.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음 시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이제 저희 시황 리뷰니까 네, 시황으로 가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 다음 24일. 24일. 네. 24일에는 완전 이제 돌아오는 내 마녀의 날이었죠. 그래서 이날에는 주요 지수 모두 강보합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에는 이제 증시가 어떤 양상을 보였었나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마녀의 날, 즉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좀 변동성이 심했던 장이었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장 막판에 급등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내내 약세를 보이다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시장의 좀 제약이 아니지 시장의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좀 관세에 대한 유연성 언급하면서 좀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게 투심 회복이 나오면서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날에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것도 사실 제가 일단 시황에는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스토리 라인 중 하나인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트럼프의 정책이 좀 이제 어찌 보면은 강도가 완화될 것이다. 봤던 요인 중에서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흔히 이제 지지율의 변화랑 아니면은 이제 경제의 충격. 저희 저번 주부터 해서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소프트 데이터의 충격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 단으로 또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는 부분들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사법부의 반발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대법원, 주로 대법관들이 공화당 인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이제 워싱턴 DC의 연방 이제 지방법원 판사인 이제 보스버그가 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가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맞죠? 네, 베네수엘라의 이민자들을 추방을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발을 했어요. 보스버그 판사가 법적 근거가 약하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걸 빌미로 삼아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사법부 딴에서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월권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라고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 이런 분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도 이제 SNS 통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어쩌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닌 법적 근거를 활용한 즉각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상경제수권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상경제수권법을 썼던 사례들이 대부분 다 이란 제재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대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쓰는 법안인데, 이 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우리의 무역 적자도 안보에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사법부의 지지가 필요한 측면인 거예요. 사법부가 법적으로 괜찮아라고 말을 해줘야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적 근거가 부실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지지가 없다 하면은 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로버츠 대법원장, 현재 대법원장이 공화당이긴 한데 그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분이 중도 보수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보수파로서 이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비율이 반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이에 중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공화당으로 분류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분도 어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마음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지금 조지 부시가 임명하신 대법원 그 사법부에 계신 분이 세 분 계시거든요. 이 세 분도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3명에 대비해서는 중도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심리 변화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요인들이 트럼프가 사법부의 판단을 건드리는 요인들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사법부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가 왜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글쎄요. 일단 당장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자체가 많이 극우화돼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은 아니겠지만은 어쩌면 공화당 자체가 좀 성향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밀고 가는 정책의 강도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셨던 말처럼 트럼프가 적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사실. 그렇죠. 네, 그 사법부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어제 시황 자료를 보면은 여기는 또 트럼프 풋 발동, 관세 우려 완화의 기술주, 소형, 중소형주 모두 강세를 보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많이 주목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4월 2일에 예고한 그런 관세의 협상 여지가 있다는 말을 했었고, 또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도 옆에서 이제 이런 투자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가 예시로 이제 내세우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향후에 뭐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다. 조금 이제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협상 여지를 얻어두는 거 아니냐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도감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면서 좀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기술주의 랠리가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중 하나였지만은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부작용으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반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랑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강세를 보였던 날이었던 네,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날에는 또 메파 인사인 보스틱 연은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2회에서 1회로 이제 변경했다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볼 때 메파 인사라고 하는데 이 메파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진 이제 그 네. 입장을 가진 그 측면? 그 뭐 입장들? 잠시 말이 약간 꼬였는데 그가 어떤 그- 입장을 가진 쪽인 건지,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비둘기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둘기파랑 매파가 각각 어떤 순간 어떤 그 SNL에 입장을- 나오는 그 주기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입장? 이런 식으로다가. 네, 그쵸. 그쵸. 이 가진 것인지. 매파, 비둘기파. 이제 시장을 처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은근 이런 동물들의 비유가 되게 많거든요. 뭐 매, 비둘기, 올빼미, 오리, 뭐 베어 블리시도 곰이랑 황소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유가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쫙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약간 동물농장처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역사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미국의 독립전쟁에서부터 나온 용어인데, 그러니까 원래 매파라는 말은 강경파라는 것을 대변합니다. 매파는 강경파고 비둘기파는 온건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단에서 쓰이는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런 강경과 온건파가 그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들어왔었을 때 연준의 주 목표가 딱 두 가지가 있죠.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완전 고용.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경기 상황에서 매파적인 강경한 충격을 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취해 가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딴에서는 뭐 금리의 인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더비시, 그러니까 그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경기의 충격을 좀 덜 가는 부분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거나 이런 판단 디테일한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뀌어가는 거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더 인상을 하자가 매파인 거고 동결을 하자가 비둘기파인 것처럼 금리 인하기에서는 동결이 매파잖아요. 그렇죠. 인하가 비둘기파고. 그런 현 상황을 따라서 이제 뭐 얘기하는 말은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경기의 충격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더비시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더비시한 측면이고, 이제 경기의 충격은 할 수 없다. 좀 더 강하게 가자라는 부분들이 매파. 그리고 올빼미파는 지켜보면서 가자. 현재 연준들의 스탠스가 다 이렇잖아요. 데이터를 더 봐야 된다. 맞죠. 올빼미파가 이런 부분이고, 오리는 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레임덕. 그래서 레임덕이라 하면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판단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덕, 오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시 그 블리시랑 베어리시도 어떤 건지 아세요? 블리시는 뭐 그쵸. 황소, 뭐 강세. 약간, 그러니까 블리시도 저는 이제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낙관. 베어리시는 이제 비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것도 웃긴 게 왜 곰인가 황소인가 보면은, 황소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때 머리를 박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들이박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쵸. 올라가는 걸 표현한다 그러고, 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때릴 때 밑으로 내려박는 거니까
베어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락.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출처는 불명하진 않은데 옛날부터 썼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어디 만평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까 신문에. 근데 이제 그 유래가 그렇다 보면 될 것 같고,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있죠. 공화당을 표현하는 게 코끼리고 민주당은 당나귀다.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썰을 풀어드리면 웃기긴 한데 시간이 또 없으니까 저는 다음 시간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뭐 네, 뭐 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 질문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증시를 보면은 이제 미 증시가 회복 랠리를 보였고 빅테크들의 힘으로 한 번 더 연장이라는 제목을 이제 써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제 주요 지수 위주로 강보합하는 마감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제 그 움직임을 보였나요?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변동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합권 딴에서 좀 증시가 좀 지속이 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낙폭이 컸던 영역들에 한해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우리 저희 또 해주 대회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을 주셨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좀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대형 기술주들도 같이 반등을 하면서 좀 하단 경직성을 보유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가 정말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가 매수세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올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떤 흐름을 보였길래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을 되고 있었던 건지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에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양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경기 소비재로 분류가 되죠. 왜냐하면은 매출액의 90% 이상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 하나가 정치 리스크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되면서 테슬라 판매에 대한 어찌 보면 불매 운동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당 따라서 갈리기도 하고 또 유럽은 거의 안 산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테슬라를 과연 경기 소비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AI 로보택시 또는 향후에 옵티머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즉 AI 관련 기술을 주로 볼 것인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밸류가 지금 PER 기준으로 한 80배에서 100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이제 AI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오늘 저희 하우스에서 또 자료가 나왔잖아요. 이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나 이런 AI의 피지컬 AI, 물리적 AI를 많이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양립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갈라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장 또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로봇이에요. 그 테슬라가 지금 휴머노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옵티머스라고 이제 휴머노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하자면은 로봇 부분에서는 대량 생산 능력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AI 기술도 그렇지만 머신러닝도 그렇고 테슬라는 기가팩토리를 활용한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역시도 좀 이러한 로드맵 중에서도 우리가 옵티머스를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면은 단가는 그 제조 원가는 1만 달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1만 달러면은 하나로 한 1,400만 원 되잖아요. 1,400만 원이 제조 원가면은 실금액가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근데 3천만 원을 써서 어찌 보면은 노동력을 대체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자면은 테슬라가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누가 사겠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IBD도 갈려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각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놓은 자료가 저희 이번에 나온 그렇죠. 스트롱 홍보는 AI인가요? 아니지만은 네. 네. 저희 이병근 위원님과 이제 차영호 위원님 그리고 이제 조은혜 위원님이 쓰신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댓글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 읽어봤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잘 써주셨더라고요. 혹시 뭐 느낀 바가 있으신 거?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느낀 바를 제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네, 정말 얻었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황을 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시황을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편한 안도라고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도는 하긴 하는데 사실 뭐 다음 주에 이벤트도 많고 경기에 대한 확신도 좀 적고 하니까 좀 불편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나. 하지만 또 그동안 낙폭이 컸으니까는 반등은 하는 양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시황을 볼 때는 좀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좋은 건가요? 일단 당장 이제 월 말이니까는 이제 GDP부터 해서 PCE 물가, 즉 하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로 봐야 되는 건 당연히 4월 2일 날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겠죠. 또한 이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러우 전쟁 협상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좀 빠르게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역시 뉴스 플로우를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시황을 톱파보는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